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법 인력을 주요 사업기관 종사자 수 규모, 법조 전문 인력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의 역사적 연원은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은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3개의 조문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훨씬 발전된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지만 재판기관과 행정기관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기관이 행정기관과 분리된 것은 가보개혁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895년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재판소 구성법은 사법과 행정이 분리된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20세기 들어 한국의 근대적 변형이 시작되었는데 근대적 변형은 근대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정립이 밑받침되었습니다. 근대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활동은 20세기 후반 들어 큰 폭으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기 매우 복잡한 소송사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법적 소요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통계가 보여주는 한국의 사법적 수요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왜 통계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법통계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발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양상은 1980년 전후 시기부터 2000년대 초까지 22여 년 기간 동안 관련 업무, 즉 분쟁이나 범죄 발생 등이 크게 증가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사법 인력 및 관련 예산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송이나 범죄 건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질적 측면에서 보면 복잡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향후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연구하는 작업 역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에 관한 장기 시계열은 장기 지속하는 구조적 특질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를 모두 보여줍니다. 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질과 구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연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10번째로 수록된 사법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대무역과 환율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